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만 용산 주민 여러분. 정의당 소속 보강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 1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 질문을 3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성장현 청장의 잘못된 부동산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과 30만 용산 주민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 둘째,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 문제에 대해, 셋째, 대응업체 청소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와 인상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자동 공공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사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월 5일자 서울경제 기사였습니다. 성장현 구청장께서 참석한 자리에서 성장현 구청장께서는 국토부 장관의 면전에서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산의 한강대로와 중앙청에 이르는 거리는 국가 상징도로이고 1번 도로인데 캠프킴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캠프킴은 땅값이 좋기 2조 원에 이르는 곳으로 서울 근교 변두리에 지으면 3,100가구가 아니라 13,1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반대 목소리를 표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권력 앞에 당당하고 주민에게 한없이 낮춰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앞에서라도 정부 정책에 이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용산 구민에게 필요한 요구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 조장, 공공이 최우선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우선해야 할 구청장이 공공정책을 부동산 가격이라는 경제 논리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리의 성격과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전국 최대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에서 임대주택 반대 정책을 표명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셋째, 부동산 보양 정책, 부동산 개발 지원 정책이 용산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것은 용산구 현황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 주민의 주택 점유 비율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56.8%, 서울시 42.1%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내 집에 사는 용산 주민들이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66%는 임차 가구이고 무려 31%가 월세 거주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거 빈곤 가구 비율이 18.7%, 28,406세대가 주거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 용산구의 장기 임대주택 재고율은 매우 현저히 낮습니다.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은 관내에 한 채도 없으며 공공택지를 발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임대주택을 용산에 건립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기에 용산구의 묻지마 부동산 개발 정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과실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오히려 임차 가구는 거대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용산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집가 상승으로 불안을 느끼는 임차인 용산 주민을 2번 울리는 그런 정책, 그런 발언입니다. 성장현 구청장의 임대주택 경시 정책, 집가 부양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철도 정비창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성장현 구청장께서는 묻지마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용산 주민의 많은 분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임대료로 지출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용산구의 자영업자에게는 매출 타격,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용산구의 여건을 봤을 때 개발 이후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부산시는 청년 주거 등등 패키지 사업, 시흥형 주거복지, 아동 청년 주거급여 지급,
은평구의 경우에는 반지하 지원 정책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정책으로 경쟁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3기 신도시를 건설 사업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주민과 기업체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정부에 원주민 재정착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캠프김 임대주택, 철도 전비창 임대주택 건립 반대의 의사 표시가 지역 주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용산구 공공주택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남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남 촉진 계획의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남 뉴타운 주민의 평균 거주 기간은 13년이고 자가 거주자의 45.6%가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원주민 거주 비율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뉴타운 개발 이후 재정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고 하겠습니다. 높은 집가를 감당하지 못해 원주민의 대부분이 용산을 떠나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 주민들의 대부분은 원주민 재정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조사에 따르면 적정 분양가를 평당 1,500만 원으로 용산 주민들은 산정을 하고 있고 또 임차인들의 경우 임대주택의 적정 보증금으로 3,548만 원, 월세 18만 원을 응답하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개발 이후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하기에 정부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이 없는 한 용산 주민들, 재정착을 원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용산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거 실태 조사가 진행된 지 10년이 흘러 현재 이와는 다른 여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거 욕구 조사를 포함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남 뉴타운은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이후 이주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남 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용산구청장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정비창을 포함한 용산의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이 용산 한남 뉴타운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원주민 재정착 방안과 연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 시흥처럼 원주민 재정착 원칙을 표명하고 정부가 확충할 공공주택에 용산 주민의 거주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산구 인사비리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작년 말 12월 30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100여 명의 인사비리가 채용비리가 있다는 내부 제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러한 기사의 내용은 추측성 기사이며 이로 인해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어서야 나온 공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외부 기관의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것,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 외부 위원보다 내부 위원이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2019년 경영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조치 결과 자료를 미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기업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고 해당 점검으로 인해 2명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상용 정규직에 대한 경영 요건 확인 소홀, 상용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자격 요건 확인을 소홀히 하여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에서도 주의 처분을 받았고 직원 채용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위원회 중복 위촉하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 내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추리닝도 붙었다라는
개사곡을 용산 주민분들이 부르고 계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채용이 99% 낙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추리닝을 입고 면접을 보러 온 채용자도 합격을 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을 비판하는 노래입니다. 내부 제보에 따르면 한겨레 신문 기사에는 성장윤 청장 측근과 선거 캠프 인사들이 구청장 비서실을 통해 부정 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친인척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음식물 감량기 사업체 이사인 조모 씨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모 씨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된 바 있습니다. 또 최모 씨는 구청장의 사돈관계, 형수의 조카인 최모 씨가 채용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시스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 내규에 따르면 공개경쟁 채용, 모집 공고에서 직원을 공개경쟁 채용 방식으로 할 경우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방법에서는 필기시험을 우선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채용 내용을 살펴보니 필기시험을 본 것이 없습니다. 2019년 도입된 6월 인적성 시험의 경우 2020년 총 9회의 채용 중 2번의 인적성 시험을 도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기술직 8급 전기, 기계 분야에만 적용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 내규에 위배되는 채용 시험을 생략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적성 시험을 필기시험으로 대체한다면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될 채용 분야는 고위직이며 특히 경영직과 사무직에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팀장급인 4급 채용의 경우 8차례 11명의 채용이 이루어졌으나 단 한 번의 필기시험, 인적성 시험이 진행된 바 없습니다. 오로지 서류와 면접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 4급에 해당하는 채용된 오 아무개 팀장의 경우 구청장 비서실에 강모 직원의 남편이라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급 직원의 경우 자격 요건이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6급 이상 3년 이상 경력의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인사에 참석한 인사위원이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부 구팀 체계로 운영되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핵심 운영진은 팀장입니다. 팀장의 업무 능력은 시설관리공단 대주민 서비스의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팀장이 낙하산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연은 시설관리공단 팀장 채용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서류 제출 요구를 했으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성장윤 청장의 입장문 발표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장윤 구청장은 2월 4일자 보도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용산구정과 구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구태의연한 정치적 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구정 활동에 대한 지적을 정치적 패습이라고 비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은 언제든 의회와 시민의 검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00번 양보하여 성장윤 구청장께서 채용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시민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 성실하게 수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조사와 관련해서 용산경찰서를
포함한 불필요한 만남과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대행업체 청소미화원 급여 실태와 인상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고 거리 청소를 담당하고 계시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180명입니다. 현재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해 이분들의 21년 월 기본급을 확인해 보니 5개 대행업체 미화원의 경우 189만 원, 가로청소 업체의 경우 206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구 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환경부 고시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획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직접 미화원의 노무비의 기본급은 최근에 발표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은 그러나 5개 대행업체의 경우 이 기준에 67% 적용, 가로청소 업체의 경우 6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8년 66%를 적용했던 것에 비해 오히려 2019년 62%로 낮아졌습니다. 가로청소 업체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기준을 어기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제조 부분 노임단가를 잘못 적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본 의원에게 가로청소 업체 미화원 분들의 많은 탄원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온몸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 미화원 분들은 세후 22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무실 관리자, 책임자급의 급여가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라는 용산구 의회의 의회 회의 내용을 보시고 저에게 질문 또는 탄원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관리자 급여가 1,300만 원이라는 것에 이 미화원 분들은 매우 허탈해하고 계십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간접 노무비 대상자입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은 김땡땡 이사는 2019년 3월 1,280만 원, 6월 1,280만 원, 9월 1,410만 원, 12월 1,2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직접 노무비 대상자는 환경부 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접 노무비 대상자들의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금을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접 노무비 대상자들의 경우 급여가 환경부 고시를 어기고 67%, 63%밖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법령을 준수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간접 노무비 대상자는 직접 수집 운반을 하지 않으나 현장에서 보조 작업을 하고 있는 노무자와 현장 감독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김땡땡 이사는 현장 작업과 경영 총괄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했고, 홍땡땡 상무는 안전사고 예방 및 경영 관리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규정과는 규정을 어긴 내용입니다. 간접 노무비 대상자의 경우 본사의 사장이나 행정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여기에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급여가 간접 노무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간접 노무비가 급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6%였던 간접 노무 비율이 2020년 13.68%로 1억 8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로청소 용역 추진계획서, 작업 구간별 인력 배치 현황을 살펴보아도 급격한 청소체계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유로 1억 8천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작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예산 중에 하나가 가로청소 용역업체의 예산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굉장히 태만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정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자원순환과는 서동 의원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